앞서 우리 지지율 중에 비례대표를 어느 당에 찍겠느냐라는 지지율 결과 보셨습니다. 그 결과에서는 국민의힘이 43, 민주당이 30.3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차이가 훨씬 더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이 많이 뒤지고 있는데 그 비례, 이재명 대표는 최근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라고 했고 또 진보 연합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진보 연합과 관련해서 통진당 반국가단체 논란으로 정당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인 진보당이 민주당의 이른바 지분을 요구하고 있어서 논란인데요. 그 지분 요구가 과도한 지분 요구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안팎으로 내우외환입니다. 자, 내부에서는 친명 친문 갈등, 외부에서는 비례연합을 하고자 하는데 진보당이 과도한 지분을 요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진보당은 아시다시피 통진당의 후신, 지역구 최소 2개 플러스 알파 달라, 한 보도에 따르면 15개 달라,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지역구를 15개 달라면 참 얼마나 많은 지역구를 달라는 요구인지 글쎄요. 아직 정확한 사실관계 여부는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2개 플러스 알파 달라, 요건 확실한 것 같아요. 민주당 핵심 관계자. 전북 전주를 비롯한 경남 창원, 성산, 울산, 북 등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진보당은 통진당의 후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정당 해산된 통진당의 후신이 진보당과도 손을 잡고 민주당이 선거를 치느냐라는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통합진보당의 후신인 진보당, 내라는 혐의로 복역한 이석희 전 의원이 주축이 되고 있고요. 그때 함께 활동한 김재현 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진보당이 지금 2개 플러스 알파, 10몇 개를 지역구를 달라라고 요구를 해오고 있다라는 보도인데, 김영주 의원님, 네. 지분 요구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한 민주당 관계자는 저 기사에서 우리가 같이 연합 안 해주면, 민주당 관계자 말입니다, 지역구에서 한 곳 얻을까 말까 한 정당이 이렇게나 많은 지역구를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달라고 하니 황당하다라는 식의 인터뷰도 나왔는데 왜 그런 겁니까? 실제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하는 경기 동부연합 또 정진상 정무실장이 작용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조성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박수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은, 함세웅 신부를 비롯해서 이내경 전 혁신위원장,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진보 블록화에 도움을 주는 거대 세력이 잠재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단순히 아무 근거 없이 저런 요구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물론 강승희 의원 정도는 주장할 수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김재현, 이상규 이런 사람들의 주장, 또 울산 북 같은 경우는 충분히 그럴 수도 있죠. 지금 현재 김기현 대표가 가기를 꺼려하는, 거기는 전통적으로 진보당이나 진보 세력이 먹어왔던 부분인데 이것이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단순히 아까 제가 이미 얘기했습니다만 민주노총이 연합정당 건설에 하는 그런 플랜에 의해서 가고 있다는 느낌이 세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이재명 대표 뒤에 있는 세력들 자체가 이미 그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런 기획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실제적으로 아마 세석 정도를 준다 하더라도 민주당 스스로가 말하자면 그 지역을 양보해 줘야 되기 때문에 큰 어떤 마찰음이 생길 것이라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겁니다. 비례연합을 하겠다고 했는데 진보당에서는 왜 이렇게 내놔라 지역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고, 줄 수도 없고, 어떻게 됩니까? 진보당은 왜 이러는 겁니까? 지금 진보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제 본인들이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일단 많이 요구하는 거죠. 근데 지금 민주당이 문제는 오히려 민주당이 문제인 건데요. 원래 우리가 선거연합을 한다는 건 표를 확장하려고 선거연합을 하는 거잖아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김종필 씨와 손을 잡아가지고 충청도 표를 가지고 오고,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그 좌파라는 이미지를 좀 이제 희석시키는 게 있는데,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진보당 등가의 선거연합은 표를 확장하는 선거연합이 아니라 표를 떨어뜨리는 선거연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진보당 자체가 통합진보당의 후신이고, 또 하나는 현재 소위 중도라고 불리는 유권자 집단이 2030 남성, 2030 여성, 그다음에 전통적인 중도인 수도권 50대 화이트 칼라 이 3대 집단이 현재 중도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3대 중도 집단이 아무 관심 없고 심지어는 부분적으로 싫어하는 그런 집단과 지금 선거연합을 한다는 게 이게 표가 확장되는 선거연합이 아니라 오히려 표가 떨어지고 있는 선거연합을 하고 있다. 그래서 좀 뭔가 좀 지도부가 뭔가 좀 방향을 좀 틀린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의당과 논의를 하는 건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정의당은 일정한 정도 원내 지분이 있고 그러나 정의당은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또 뭐 개혁신당이랑 논의하는 것도 의미가 있어요. 거기도 일정한 정도 지지세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개혁신당이나 정의당 같이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획득한 게 확인된 집단과 연합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이 보기에 좀 비호감인 집단이랑 선거연합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지혜롭지 못한 방향을 가고 있다라는 걱정이 됩니다. 예, 박성규 차관님. 네네. 우리가 선거 때가 되면은 그 기자들도 그렇고 저희 같은 이제 이거 읽어내는 사람들도 그렇고 함몰되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전부 이 선거가 저들에게 유리할 것이냐 불리할 것이냐 일종의 전략적인 측면에서 분석하는데 굉장히 좀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를 좀 진보당 문제는 따져봐야 돼요. 네. 진보당이 2014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의해서 정당 최초로 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해산된 사유가 뭐냐면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거였어요.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하고 부정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란을 선동하는 모임까지 가진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에 전원일치는 아니었죠. 9명 중에서 8명이 찬성해서 이게 해산이 된 정당이란 말이에요. 당시에 의원이 5명 있었어요. 의원직 다 잃었죠. 예. 그러면은 이런 정당은 대한민국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정당이라는 것이 맞죠. 그런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고 그리고 가장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에서 단지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부정하고 부인하기 위해서 저런 세력과 손을 잡는다고 하는 이 현상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거는 교훈이 있어요. 예. 올해 처음으로 벌어진 게 아니에요. 2012년에도 민주당하고 당시 통진당하고 연합을 했어요. 제 기억에 50곳이 넘는 곳에서 지역구 후보를 단일화했습니다. 제 기억에. 그리고는 13명을 원내에 진출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그 통진당 세력이 그때 그 13명을 기반으로 해서 열심히 정말로 본인들의 목적을 위해서 활동을 하다가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로부터 2년 뒤에 해산이 된 거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시에도 당연히 국보법 위반 등 통진당의 강령에 대한 논란들은 당연히 있었어요. 그런데 민주당에서 야권연대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이런 것들 다 무시했었어요. 그리고 헌정사에 처음 있는 정당 해산이 벌어졌는데 그런 정당하고 어떻게 또 연합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어요. 그때 멤버들 그대로 있잖아요. 김재현 경기의정부을, 이상규 서울 관악을, 그리고 지금 전주울에 있는 강성희도 지난해 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양보를 하면서 후보를 내지 않아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강성희가 당선되고 일성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이석기, 내란 음모죄로 감옥에 있었던 이석기의 명예회복과 복권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이 일성이었었어요. 예. 저는 민주당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자, 박성규 전 차관의 개인적인 견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정의당, 녹색정의당으로 바뀌었죠. 녹색정의당은 민주당이 하겠다는 비례연합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탈 조짐일 수도 있고 정의당이 생각할 때 저 비례연합에 들어가는 것보다 밖에서 하는 게 더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한 것으로도 보입니다. 들어보시죠. 녹색정의당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녹색정의당마저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다면 이분들이 국민의힘이나 개혁신당에 투표하지는 않겠지만 투표장을 찾지도 않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사표가 양산될 것입니다. 녹색정의당이 비례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정책연합과 지역구 후보연대는 민주당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의미 있게 평가합니다. 민주당 민주연합추진단은 녹색정의당과의 정책연합, 지역구 후보연대를 위한 협의에는 금일이라도 논의 테이블에 임하겠습니다.